가로로 높이면 왼쪽에 있는 소리, 오른쪽에 있는 소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들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마이크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렇게 스테레오로 쓰는 마이크가 아닙니다. 실내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팟캐스트처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악기를 물리고 여기다 보컬 마이크를 해서 악기와 함께 음악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해도 되는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USB 컨덴서 마이크 마이크리에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브랜드인데요. 오스트리안 오디오는 OC16, OC18로 이미 홈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각각 50만원, 100만원이나 하다 보니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보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덜 알려진 브랜드이죠. 그런데 USB 마이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급기 마이크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동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급기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리에이터의 장점과 기능을 알게 되면 그만한 가격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그럼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다른 장치 안 거치고 바로 마이크에서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 PC, USB로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녹음 조절 아무것도 안 했고요. 마이크에 있는 게인 볼륨을 하이로 맞췄고 볼륨 녹음도 최대로 한 상태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와 입까지의 거리는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거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편집을 할 때도 소리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작거나 크더라도 절대 소리를 건들지 않은 상태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건 마이크리에이터 시스템 세트입니다. 그래서 본체인 마이크리에이터 마이크와 세틀라이트, 위성 마이크가 함께 있어요. 이 두 개는 별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트로 사면 조금 저렴해지고요. 아무튼 구성품은 파우치에 마이크 본체, 위성 마이크, 세틀라이트가 있고요. 3.5mm TRRS, 6.5mm TS,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6.5mm TS 케이블이 들어있는 건 조금 의외인데 왜 들어있냐면 이 마이크의 타겟이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USB 마이크이다 보니까 마이크 안에 오인패가 내장이 되어 있고 지원도 없는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게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빨간색에 추가 플레이트, 패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브랜드 컬러로 보이는데 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앞면과 뒷면의 구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빨간색 전체로 둘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두 개가 들어있는 만큼 두 개의 마이크 스탠드 어댑터가 있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거치할 수 있도록 추가 브라켓, 미니 바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외형을 살펴볼게요. 디자인이 꽤 감성템입니다. 예뻐요. 이 캡슐이 동그랗게 있는 게 빈티지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좀 예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관절이 하나 더 있는 것과 같으니 조금이라도 더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각도 조절이 자유롭진 않습니다. 전면을 살펴보면 게인을 조절하는 하이, 로우, 뮤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볼륨을 볼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랑 밸런스 조절 노브가 있는데요. 이 밸런스 조절 노브는 헤드폰을 연결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뒷면은 외부 입력의 게인 스위치가 있고 3.5mm의 입 출력, 헤드폰 출력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연결하는 USB-C 포트도 있습니다. 밑부분에는 마이크 스탠드에 연결할 수 있는 나사 홈도 있습니다. 이 나사 홈 말고도 밑바닥 양 옆에 이제 그냥 세워서 쓰라고 패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패드 처리 말고 나사 구멍 주변의 패드 처리가 좀 제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스탠드에 끼우다가 이 근처가 엄청 상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마이크에 헤드폰이 연결이 됐을 때입니다. 이럴 때 노브 위에 LED가 초록색이면 녹음 음량을 조절하고요. 노브를 눌러서 주황색으로 바꾸면 볼륨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LED 인디케이터가 왼쪽으로 가 있으면 모니터링 하고 있는 마이크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모니터링 하는 마이크의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이건 기존 마이크들에서도 음량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밸런스로 조절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녹음 음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거기서 내 귀에 들어오는 모니터링 음량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녹음되는 음량이 잘못 조절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모니터링 소리가 크다고 실제 녹음 음량을 줄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의 장점, 남다른 기능, 특별한 장점은 바로 외부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인데 5인패처럼 외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인패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악기에 DI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많으신 분들 혹은 이제 가볍게 세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마이크가 되는 거죠. 5인패를 따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외부 입력을 통해서 악기 연결뿐만 아니라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세틀라이트도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로 연결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니면 인터뷰할 때 마이크를 하나씩 준다던가요. 이게 왜 그 값어치를 하냐면 녹음을 한다고 마이크를 2개를 사게 되면 다른 마이크를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이크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소리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세팅을 다시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뭐 맞추면 되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동하다 보면 마이크의 고음, 중음, 저음 이런 걸 좀 동일하게 담는 걸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녹음할 수가 없게 되니까 좀 소리에 민감하신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녹음이 되겠죠. 그런데 마이크레이터는 이렇게 마이크 2개가 같은 세팅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세틀라이트로 바로 연결해서 같은 소리로 녹음이 된다면 악기 소리도 원하던 세팅 그대로, 목소리도 원하는 세팅 그대로 들어오는 마이크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악기 연결은 못합니다.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세틀라이트 위성 마이크로 스테레오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바도 좀 디테일한 게 뭐냐면 구멍이 5개가 있거든요. 이 양쪽 구멍은 동봉되어 있는 이 나사 어댑터 구멍이고요. 이 가운데 구멍은 마이크 스탠드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고요. 이 가장 작은 구멍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삼각대 헤드에 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스탠드나 아니면 카메라 삼각대나 아니면 이 다른 나사선이 있는 구멍에 꽂아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이것도 꽤 디테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위성 연결이 끝났고요. 여기 지금 아마 왼쪽으로 잡혀 있을 거고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달되는 게 좀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음질이 어떨지는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자면 지금은 하이에 놓여 있습니다. 요거를 로우로 바꿔볼게요. 하이에서 로우로 바꿨고요. 되게 작다. 얘도 하이에서 로우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되게 작아졌네. 진짜 많이 작아졌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뒷면을 다시 하이로 올려보겠습니다. 하이로 올리면 얘는 소리가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네. 자, 본체를 다시 하이로 올려보겠습니다. 하이로 올렸습니다. 와, 하이랑 로우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소리가 좀 크게 담길 것 같은데 초기에 테스트했을 땐 소리가 괜찮았어요. 근데 모니터로 들으니까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들리는 게 뭐가 있냐면 저 창문 뒤, 이 커튼 뒤가 바로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면 지금 차 한 대 지나갔거든요. 저기 차 지나다니는 소리가 굉장히 잘 담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에선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거리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처럼 그대로 주먹 하나 반 정도 크기가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 암을 이용했을 때 가까이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태의 녹음이고요. 마이크 암이 없는 경우 키보드와 나 사이에 둔다라는 위치에 두면 여기가 마이크 스탠드가 놓이는 위치가 되고 저는 팔을 뻗어서 키보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마이크 암 사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마이크 암도 조만간 리뷰 하나 올라가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 거리는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의 거리가 되겠고 제가 그냥 말하는 거에서 마이크를 가까이 옮겼을 때 이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앞에다가 바로 말하고 싶어도 이 캡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고 살짝 떼서 말하겠습니다. 거리별 소리 차이입니다. 거리별 소리 차이입니다. 거리별 소리 차이입니다. 보래. 거리별 소리 차이입니다. 거리별 소리 차이입니다. 요건 한 30cm 정도가 되겠네요. 거리별 소리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소리가 잘 들어가도 좋은데 이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 녹음 음량을 올려줘야 되고 감도들도 다 올려줘야 돼서 다른 소리들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따로 방음 시설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그 때문도 있죠. 지금은 키보드를 칠 건데 이 키보드는 저소음 BT축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미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치면서 게임을 한다고 치면 마이크 클릭이랑 같이 넘어가겠죠. 이렇게는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이걸 콘덴서 마이크를 게임할 때 쓴다라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찰, 파열, 마찰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파철음, 파열음은 이제 키역, 피읍, 티긋 이런 것들이 파파파 그러면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데 이게 구성품 중에 팝필터가 없어요. 그만큼 뭔가 팝필터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파도, 여기 하나에 다 해야겠다. 여기는 좀 버려두고 파도, 풍선, 피자나라, 치킨공주, 토끼튀김, 초코치 쿠키. 파도, 풍선, 피자나라, 치킨공주, 토끼튀김, 초코치 쿠키. 가까이서 파도, 풍선, 피자나라, 치킨공주, 토끼튀김, 초코치 쿠키. 파파파, 차차차타타타타. 뭐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소리가 됩니다. 출시한 지는 좀 됐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유명했던 제품들이 워낙 좀 가격이 나가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가성비 제품들을 찾는 일반인 분들한테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았던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 크리에이터는 외부 입력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오인패가 필요 없다는 것, 야외에서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녹음 세팅을 할 때 오인패 막 어디다 두고 번거롭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특장점으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면 여기에 기타를 연결하고 이 앞에 기타를 두고 얘를 갖고 보컬을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리뷰하신 분들이 이제 총평으로 남겨준 말은 상위 모델인 OC처럼 저음은 깨끗하고 중음은 펀치감이 있고 고음은 부드럽게 녹음이 된다. 잡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또 이 음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 크리에이터는 내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이크이고 특히 돌아다니면서 녹음하신다거나 돌아다니면서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오인패 필요 없이 편하게 녹음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도 그렇게 이 USB 타입이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아이폰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포터블로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인패 아니면 콘덴서 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